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주의하셔야 할 점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고소인에게 섣불리 사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의 백영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무고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로펌에 변호사님, 저는 분명히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라며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의뢰인분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들을 때마다 참 이렇게만 대응했다면, 이분만 알고 있었더라면 이렇게 힘들어하지 않으셨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성범죄 사건, 특히 무고 사건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오늘은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신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성범죄 사건에서 허위사실로 신고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고, 무고죄와 관련한 여러가지 궁금증도 해결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 영상을 저장해 두거나 좋아요를 눌러두시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다들 무고죄 하는데 과연 무고죄란 어떤 경우에 성립하는 것일까요? 무고죄는 형법 제156조에 따라 타인을 형사 처분 또는 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성립하게 되는데요.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무고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에 앞서 먼저 무고죄 관련 궁금증들을 해결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도 잠시 영상을 멈추고 저와 함께 정답을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상황을 과장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한다? 정답은 X입니다. 어떤 사건에 휘말렸을 경우 당황한 나머지 본인도 모르게 상황을 조금씩 과장되게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관계를 완전히 뒤바꿀 만한 정도가 아닌 그 상황을 약간 과장한 정도라면 무고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고소장에 죄명을 다르게 썼을 경우 무고죄 성립한다? 정답은 X입니다. 변호사 없이 고소장을 접수하다 보면 죄명을 정확히 작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곤 하는데요. 사실관계가 객관적으로 일치하는 경우라면 죄명을 잘못 적었더라도 무고행위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 본인의 신고 행위가 무고행위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무고죄가 성립한다. 정답은 O입니다. 예를 들어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맞겠지 뭐 라는 생각으로 신고를 진행할 경우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당시 상황이 제대로 기억나지 않거나 모르는 상황에서 기억나는 척 하면서 처벌을 요구한다면 무고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기억나지 않으면서도 남성을 성폭행으로 고소한 여성에게 무고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고 무고죄가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앞서 무고죄에 대한 여러 궁금증을 해결해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만약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다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첫 번째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고소장 내용을 확인하세요. 고소를 당했다면 가장 먼저 어떤 내용으로 고소를 당한 건지 그 내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에 맞게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으니까요. 정보공개 청구는 관련 사이트에서 비교적 쉽게 진행할 수 있으니 당황하지 말고 차근차근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고소인과 함부로 연락하지 마세요. 변호인 없이 사건을 진행하시는 분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고소인에게 먼저 연락을 취하는 것인데요. 억울한 상황에서 오해를 풀어보겠다는 마음으로 고소인에게 연락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2차 가해로 오해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런 준비 없이 연락을 취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변호인을 통해 소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주의하셔야 할 점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세 번째, 바로 고소인에게 섣불리 사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제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 고소인에게 연락했다가 사과를 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억울한데 왜 사과를 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건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상대를 달래보려고, 사건을 무마해보려고 사과를 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사과는 유죄를 의심케 할 수 있는 행동이므로 절대로 섣불리 사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관련된 증거를 재빠르게 확보하세요.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스스로 관련 증거를 빠르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다정한 모습으로 숙박업소에 들어간 CCTV 영상, 애정이 가득 담긴 대화 내용 등을 빠르게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고소인이 숙박비를 결제한 내역이 있다면 더 좋겠죠. 다섯 번째, 그날 있었던 일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보세요. 조사에 응하기 전에 그날의 사건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 왜곡되거나 흐려질 수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꼼꼼히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대한 자세하게 작성할수록 좋습니다. 이러한 작업 없이 조사를 진행하면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으니 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무고죄에 대한 주요 궁금증과 성범죄 무고에 대한 대처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무고죄를 가장 잘 해결하는 방법은 믿을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득이하게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 영상을 반복적으로 시청하며 필요한 정보를 숙지하고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일로의 변경식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